2박 3일에 걸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착 행보를 보이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번 회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 평양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핵 보유 또는 핵에 대한 어떤 것도 북한이 갖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간의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 부분에 있어서 합의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의 해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비핵화입니다만 남북 차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우발적 충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랄지 또는 NLL 선상에서의 여러 가지 그동안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랄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번에 합의서라고 하는 형태로 담겼다. 결국 남북 한판 종전선언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는 백두산을 함께 올랐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지도 어제 찾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천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손을 지켜드는 그 장면이 저는 그것이 압권이라고 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가장 그 압권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천지에서의 두 정상이 그야말로 민족의 성산에서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 그것도 천지가 하늘도 파랗고 천지물도 푸른 그런 상태에서의 만남. 이것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또 민족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약속대로 서울을 답방하게 된다면 한라산도 찾을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뭐 그 가능성을 어제 또 많은 대화에서 열어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서울 답방을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산을 방문하는 또 거기에서 남북의 또 화해와 평화에 또 두 손을 맞잡고 지켜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을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 또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 부분도 궁금해져요. 그렇습니다. 올해 안 그러면 아마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남측의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직접 그 자신의 목소리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또 비핵화와 또 민족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민족의 구성원들 전원 앞에서 그 다짐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중에 종전선언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번 정상 간의 그 선언 내용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게 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에 대한 것을 바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상 종전선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남측이 와서 말씀 중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실현한다 이 이야기를 또다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남북 정상이 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24일 날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나눴던 김정은 위원장과 나눴던 모든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한미 간에 조율을 해낸다면 그렇다면 10월 또는 11월 내에 종전선언, 특히 뭐 10월 달이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11월 6일 날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외교의 빅 이벤트는 10월 안에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10월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뉴욕과 워싱턴에서 종전선언을 하기 어렵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가기 어렵다면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것은 뭐 아직은 추론입니다만 뭐 가장 좋은 모습은 뉴욕이나 워싱턴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서울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핵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죠. 영변입니다. 네, 영변의 그렇습니다. 핵시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구 폐기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뭐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네. 봅니다. 동창리 부분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그 선언문에 담았고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이 이제 종전선언 문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영구 폐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HEU를 생산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 영변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그 폐기하는 네. 이것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후의 문제를 이제 따지기보다는 연쇄고리 형태로 그러니까 북한이 행동하고 미국이 종전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영변 핵시설 폐쇄하고 그 다음 또 미국이 행동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남북 차원에서는 그 방식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공은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네.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유엔 총회 연설은 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또 한미 정상회담 곧 유엔 총회 직전에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를 바탕으로 연설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애야 한다.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로 가야 된다.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